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증시 역시 이번 주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조금은 짧은 한 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D-4일입니다. 과연 저희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님, 소비에 대해서 중요한 게 결국 핵심이잖아요. 저희가 알아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회일가에 중간에 말이 빠졌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회일가와 플러스 알파로 더해야 되는 것은 소위 저밸류, 딥밸류가 함께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또 딥밸류 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롯데케미칼처럼 본질적 악재가 있는 종목은 딥밸류라도 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려로 먼저 빠진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인데요. 먼저 미국 소비가 현재 앞으로는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2024년도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국내에 과연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서 오늘 관련 기업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미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는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2.0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기업들이 답을 한 건데요. 과연 미국의 소비는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개인들 지금 주머니가 두둑할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감속이 아마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증가는 할 텐데 감속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얼마나 감속하고 있고 품목별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네. 지금 미국의 소비의 전체적인 흐름,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연이어 다 나옵니다. 그쵸. 미국 소비와 관련된 뭐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는 지금 확실하게 감속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감속은 뭐 이런 급등락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현재 구간에서는 비교적 견조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 소득을 나타낼 수 있는 고용 문제라든지 초과 저축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보면 뭐 분명히 일정 부분은 조금 감속으로 갈 것이다. 증가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품목별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품목별 흐름을 살펴보면 9월, 10월을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이나 가전, 뭐 무선통신 이런 쪽은 일부 증가하는 모습을 그쵸. 보여주고 있지만 뭐 건설,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은 또 줄어들면서 품목별로 지금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미국 소비는 품목별로도 다르고 감속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1월에 발표된 10월 지표들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또 뚜렷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화장품도 가전도 일상용품 의류 또 결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잖아요. 조금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다라는 여지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미국의 그 분석 자료들을 보시면 네.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그나마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연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내일 또 미증시 내에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베스트바이 중요한 백화점과 가전제품 회사들의 실적을 통해서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저희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얼마나 팔릴 거라고 예측하나 궁금해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광군제니 아마존 프라임데이니 저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진 못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1월 달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미국의 예측도 큰 기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대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 큰 악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거보다 좋게 나온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조금 뭐 기뻐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예상보다 낮게 나와도 워낙 기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충격은 맞아요.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베인앤컴퍼니 한번 분석을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온 분석 중에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당일
그다음에 그 다음날 사이버 먼데이까지 맞아요. 이어지는 그 주말의 흐름을 반영한 건 한 8% 정도의 증가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8% 정도의 증가를 예측한다라는 게 이 숫자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작지 않은 숫자지만 네. 중요한 건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감속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두 자릿수가 거의 일상적이었고 네. 그 전에는 뭐 두 자릿수에서 한 20%가 일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감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보통 연말 소비 기간이라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출발로 시작을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그다음에 박싱데이까지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죠. 그때를 예측하는데 그때까지는 5%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감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짧은 기간 혹은 중기 기간 연간 전체로 봤을 때도 계속 감속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소비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그럼 업태별로는 어떨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은 하이 싱글 정도 5% 이상 올라가는 쪽은 이커머스가 유일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에서 5%의 낮은 숫자는 지금 뭐 그로서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일반적인 제품들이 그나마 좀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쪽에 있는 제품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화점 매출 이런 쪽은 오히려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그나마 이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소비, 연말 소비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고 다만 개선되는 추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쪽 소비는 강화될 것으로 여전히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기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적 발표도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조금만 더 잘 나와도 주가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소비와 관련된 이벤트는 그런 걸 기대해 보긴 조금 어려울까요? 과거에도 되돌아보면 항상 예상보다 잘 나온 경우가 일반적이었고요. 네.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일반적인 주가 반응은 뭐 아마존이나 관련된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뭐 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예측과 함께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품목별로는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예상보다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해당 업종,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세 번째 의문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요. 아니,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인 거 알겠고 박싱데이 있는 거 알겠는데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 뭘 봐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2025년도에 실적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 떨어진 데 핵심 포인트는 재고 소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공급이 과잉되면서 결국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4분기에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 미국 소비 시즌에 이 재고를 소진시켜줘야 결국은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이미 내년도 실적까지 떨어뜨리면서 악재를 선반시켜 놓은 그런 낙폭과대주들이 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모든 섹터를 다 점검해 볼 수는 없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그 이커머스 소비는 네. 주로 IT 제품 쪽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서양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후 변화 가능성 때문에 일부 의류의 매출이 늘어날 개연성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딥밸류에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제가 뭐 이 세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뭐 이 종목이 뭐 반드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백색 가전의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네. 올해. 그러면서 가전 쪽의 매출도 부진했고 그게 전반적인 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재고 소진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 시즌에 일정 부분 해주게 되면 그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해당되지만 삼성전자 가전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네. 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IT 부품은 이것도 재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4분기가 재고 소진의 마지막, 그다음에 1분기로 돌아서면서 일정 부분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삼성전기는 AI도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MLCC라든지 이런 쪽은 일부 AI 쪽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세실업도 실적이 나빠서 주가는 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급드렸던 뭐 갭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일반적인 의류업체들의 소비가 확대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한세실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금 딥밸류에 빠져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을 아마도 연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서 D-4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지금 종목에서 우리가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백색가전의 LG전자, IT 부품, 삼성전기, 그리고 의류로는 한세실업까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함께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서 이런 종목들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와 관련돼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결국 재고를 소진시킬 수 있느냐고요. 그 다음에 또 1월 달부터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어야 신제품 출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출하가 힘을 받아야 재고 소진과 관련된 악재를 털고 신제품 출하라고 하는 긍정적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는 반드시 딥밸류에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 골라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제가 생각하는 딥밸류에 빠져있고 턴어라운드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상기 3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컨셉인 낙폭과대주의 반전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탑픽 3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LG전자, 삼성전기, 한세실업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